오늘 제 옆에는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114 윤지혜 연구원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에 근무하는 윤지혜 수석 연구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 못 들으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각종 연구 보고서들 봤을 때 그 출처가 부동산 114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다루는 부동산 114에서도 거기서도 수석 연구원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연구원님 얼굴을 모르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특별하게 투미TV에 모셔보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한 시장의 시그널을 제시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부동산 114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업계에서 한 14년 정도 일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현실 반영이 좀 더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구원님을 직접적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죠. 통계는 이게 수치가 명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항상 지겹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항상 묻는 그 질문, 지금도 집사도 괜찮나요?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합니다만 일단 무주택자 기준으로 기본 전제로 깔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부터도 계속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던 국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안 하셨죠.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에서 3월 정도 돼서 가격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가격 수준에서는 나는 지금 좀 마련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노도강이 작년에 많이 튀었다면 최근에는 의정부나 양주 쪽이 많이 튀고요. 안성이나 평택 이런 지역들이 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의 대출 환경 상황에서는 웬만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대출 부담을 좀 안고 서울과 최대한 근접하면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때 과하게 연끌하지 않는 내 자금 부담 수준에서, 내 소득 수준에서 마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련하셔라. 화폐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무주택자라면 하나 정도는 끼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2주택이 될 거냐 다주택이 될 거냐를 판단을 하셔야지, 무주택자 상황에서 사실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면 고민하지 말고 집 사라. 청약 가점이 가시권이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으면 좀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사실 돈이 있으면 서울 가잖아요. 문제는 가점도 낮은 분들이 대부분 막 무슨 30대, 40대도 사실 가점 안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소액이면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1억에서 2억 이하에 있으시면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사지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를 끼고 적당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사실상 추가로 이자 납입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억에서 3억, 최대 한 4억 정도 보면 이분들은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직접 거주하시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서울에선 좀 힘들어요. 주담대로 LTV 한 50%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보면 자산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에서 마련을 하실 수가 있죠. 나는 경기권, 인천으로 가기 싫어. 그래서 구축이더라도 서울 쪽에서 내 집 마련할래.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 직장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서울에 난 무조건 살아야 돼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영원히 1가구 1주택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면 노도강 근강구, 그러니까 서울 쪽의 끄트머리에 있지만 인서울인 곳들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시면 가능하다. 다만 이 부분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2억에서 한 3억 원 정도다. 그러면 경기권, 인천권역에서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곳들에서
주택담보대출 한 60%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준신축에서 그 금액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선호도가 높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 선택지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5구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전용 8사짜리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 갈아탈 때 추가적으로 그 자금 마련도 부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중대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강남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제대로 마련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금 현황 상에서 그렇죠. 최대한 똘똘한 한 채, 이게 요즘 트렌드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트렌드는 설사 차기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차기 정권이 뭐 진보가 될지 보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간혹 손님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세금 너무 세요. 지금 네.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못 버틸 것 같은데 언젠가는 세금 바뀌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희망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뀌죠.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할 때 특징은 뭐냐면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곳들은 좀 깎아줄게.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면 사실상 종부세 부담도 완화해줄게. 똘똘한 집 한 채에서도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에서는 세금 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1가구 1주택에서는 세이브할 수 있다.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은 일단은 집을 사야 될 거는 알겠어. 그럼 올라갈 것 같아. 오히려 더 사고 싶은데 팔라고 하니까 팔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종부세 몇 천만 원 내세요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일선에서는.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팔고 뭘 할 거냐는 거죠. 이걸로 뭘 할 거냐를 봤을 때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 사실은 이분은 안 팔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면 팔고 다시 3주택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 사는 집이라고 하면 2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부모님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못 팔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거주하시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다주택자 비중이 한 7에서 한 8% 비중.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다주택자 비중이라는 게 엄연히 시장에 존재해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그동안 돈도 있고 앞으로도 나는 소득 활동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집이 지금 화폐 가치 대비 실물 자산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다주택자여도 버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분들이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다주택자가 뭐 그 5% 미만으로 떨어져서 막 2%, 3% 가기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올라간다라고는 했지만 항상 많이들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그래 지금도 좀 올라갈 거는 같아.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뭐 누구는 뭐 10년 주기설도 얘기하면서 이제 막 10년이 되면 떨어진다. 사실 2018년도에 10년 주기설에서 막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유동성으로 약간 뭐 몇 년 늦춘 것 뿐이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지금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도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고점에 가 있는 거 15억 초과분 대출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튀기에는 사실은 요 15억을 경계점으로 부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압구정이나 목동이나 사실은 강남 4구, 뭐 여의도나 용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전혀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 중간 가격에서 보시면 15억 초과하면 사실 좀 정체된다. 이게 영끌한 부분이면 더 부담이 크고 그래서 사실은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진작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재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가 뜬 이유 혹은 마용성에서 수용성으로 옮겨간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갭매우기 키맞추기 시장이지 고가주택이 물론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 때문에 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어 하면 고가주택을 선택하시는 부분들을 자기 자산 여건에서는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사실은 거품이 덜 껴있는 거에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차선으로 찾으셔야 되는 시장이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10년 주기설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10년 주기설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출 규제가 이 정도 되는 환경과
과거에 LTV 70% 80% 해주던 환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도 틀리고 지금의 금리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린데 10년 전에 이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럴 거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고요. 굉장히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은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또 떨어진다 뭐다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내생 변수 대 외생 변수를 구분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제 모델 내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내생 변수인데 그렇죠. 그 10년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빵 터진다라고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인 거거든요. 앞으로 또 올 수 있냐 없냐를 말씀을 하시는 거면 가능성은 없진 않죠. 근데 그 부분들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일단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에서 대출을 남발하는 시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과도한 가계부채 이슈 부분들이 언제 터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현 국내 시장은 과거처럼 그렇게 대출을 남발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국내 요인에 의한 이슈라기보다는 아까 설명하신 외생 변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변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금의 높아진 가격 수준은 끌어내리는 요인은 된다. 부동산 올라간다는 얘기하면 네. 욕 적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막 너 업자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집은 지금 거품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렇게 폭락의 환경이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더 온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네. 미중 무역전이 이제 터진다 막 이런 거 네. 빼고서 네. 뭔가 국내 요인적으로서 집값이 떨어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연구원님이 봤을 때는 폭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급 대책. 공급이 일단 원활해야 되는 게 기본 전제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부분 그리고 양도와 관련된 부분이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사실은 회전율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끌을 하시는 이유가 앞으로는 왠지 영영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최근에는 대출이 계속 줄잖아요. 그러다가 서울 쪽에서는 9억 초과하면 대출 부담 부분, 대출 해주는 부분이 20% 30%까지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둘르시는 거고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과거에는 다주택자분들이 되기도 쉬웠고 다주택자분들이 다시 무주택자가 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게 회전율인데 이 회전율이 잘 되는 와중에 공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도 돼. 나는 조금 이따 사도 충분해. 이런 관점을 줘야 되는데 현 정부 규제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순위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 내에 기존 매물들의 회전율이 높아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혹시 연구원님께서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조언 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결국은 똘똘한 집 한 채 이슈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여건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매물들을 선택을 하셔라. 사실은 시스템적 위기가 오면 저도 하락한다고 예상합니다. 다만 그 위기라는 국면들이 실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그게 올 거다 하고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현금 쥐고 계신다고 사실은 부자가 되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만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정말 자극적인 내용으로 준비해봤어요. 폭락한다. 이게 하락해야 된다. 너무 거품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거품이 빵 터지는 시기가 왔을 때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끝인가? 다음 편도 기대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